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에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없어요.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위기를 겪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고 어쩌면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조차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과 생존 기술을 배우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번, 표백제는 절대 암모니아가 포함된 세척제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표백제와 세척제의 증기가 공기 중에 섞여서 클로라민이라는 독성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고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유리창 세정액에 흔히 사용되는 성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2번, 뚜렷한 이유 없이 집에서 소변이나 생선 냄새가 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줌 싸게 물고기가 숨어있지 않는 이상 말이죠. 이것은 전기 배선이 녹았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화재나 심지어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낼 때까지 전기를 차단하세요. 3번, 팬이나 튀김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지켜보세요. 하지만 만약 요리용 기름에 불이 붙었다면 이 불을 물로 끄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이 더 높이 치솟을 거예요. 대신 즉시 가스불을 끄고 젖은 천이나 뚜껑으로 팬을 덮으세요.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불이 꺼집니다. 만약 작은 불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한 줌 뿌려줍니다. 그러면 불꽃이 사그라질 거예요. 부엌에 소화기가 있다면 편리하겠죠? 4번, 만약 여러분의 차가 철로 한가운데서 멈췄는데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차에서 나오세요. 그러고 난 후 선로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열차가 있는 방향을 향해 달리세요. 만일 열차가 달려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망친다면 자동차의 잔해들이 날아올 방향으로 이동하는 셈이기 때문에 잔해에 맞거나 깔릴 수 있습니다. 5번, 열사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메스꺼움과 현기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데 어떻게 열사병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설탕 한 숟가락이나 사탕 같은 단 것을 먹어보세요. 만약 그 맛이 역겹게 느껴진다면 즉시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열사병에 걸린 거예요. 6번, 차가 인적이 끊긴 곳에서 고장이 나서 꼼짝을 안 하는데 도움을 청할 전화나 무전기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스페어 타이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불에 탈 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검은 연기를 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SOS 신호를 알아차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로 차에서 멀리 가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구조대원들은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지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뜬 운전자는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7번, 번개는 같은 곳에 두 번 치지 않는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번개를 두 번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구멍을 파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번개는 더 높은 곳에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금속 물체와 휴대폰을 버리세요. 번개가 치기 3-4초 전 입에서는 금속성 맛이 느껴지고 머리카락은 곤두서게 됩니다. 즉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자리에 앉으세요. 8번, 만일 어떤 물체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면 손등으로 만지세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옳았을 경우 얼른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손바닥으로 만지게 되면 전기 충격이 주먹을 쥐게 만들기 때문에 손을 빼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9번, 영화에서처럼 뱀에 물린 상처에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려고 하다가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예요. 상처에 붕대를 감고 차가운 것을 대거나 불로 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게 항히스타민제를 먹이고 물을 많이 마시게 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독이 훨씬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10번, 구급 신고를 할 때는 주소부터 알려주세요. 그러고 난 후에 전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슨 일로 인해 강제로 대화가 종료되더라도 구급 인력을 어디로 출동시켜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11번, 다이빙을 한 후 방향 감각을 잃어서 수면 위로 돌아오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수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숨을 내쉬세요. 물방울이 위로 향하거든 그 방향으로 헤엄치기만 하면 됩니다. 12번, 야생동물에게 긁히거나 물린 상처는 광경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상처를 깨끗이 씻은 뒤 급히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 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13번. 길을 건너는데 마주오는 차의 앞유리에 밝은 태양빛이 반사된다면 그 차의 운전자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도로 규칙상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길을 갈 권리가 있다고 해도 차량이 먼저 통과하도록 하세요. 14번. 높은 곳에서부터 호수나 연못으로 뛰어들 때는 항상 코를 틀어막으세요. 이런 물에는 위험한 단세포 생물이 우글거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뇌를 먹는 아메바입니다. 만약 코를 막지 않으면 이 아메바가 강력한 물줄기를 타고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에 들어가면 뇌에 닿을 수 있고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만약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삼켰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15번. 만약 자동차 창문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면 가장 무거운 물건으로 자동차 유리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을 세게 칩니다. 유리창은 모서리 부분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16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물 한 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직사광선 아래에 너무 오래 둔다면요. 이 경우 병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열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화창한 날에는 절대 차에 병을 두지 말고 집에서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17번. 만약 여러분이 토네이도를 만났는데 마치 토네이도가 그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 곳에 똑바로 서 있는 물체를 선택하고 시선을 고정하세요. 만일 토네이도가 그 물체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토네이도가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거나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토네이도의 경로 옆으로 피하세요. 18번. 물속이나 수영장 안에 있는데 입안에서 금속성 맛이 난다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누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시 물 밖으로 나가세요. 만약 누전의 근원과 접촉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19번. 차가 미끄러질 때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 전복될 위험도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급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번. 물론 여러분이 코익샌드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소지품을 모두 버려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세요. 동시에 단단한 지면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하지만 이미 허리까지 빠진 상태라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조심해서 뒤로 누우세요. 그러면 몸무게가 분산돼서 떠있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 후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리만 사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과정은 종종 몇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존 기술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주변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근원을 찾아서 나서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해서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